이번 스트릭스 G16은 재밌게 세팅하면 제가 원했던 조용하면서 성능이 잘 나오는 노트북인 것 같고요. 단 무거운 아머리 크레이트는 제거해야 합니다. G4와 언더클럭으로 세팅하면 무음 상태에서 게임이 가능해지고요. 100W PD 충전 G4 조용 모드에서 149프레임 정도 나오면서도 팬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하게 사용 가능한데요. 여기에 CPU 언더클럭 P코어 3500, E코어 2500으로 세팅하면 약 35.1W에서 21.8W로 전력을 낮춰줄 수 있고요. GPU 언더클럭 1690 커브드로 53.5W에서 37.2W로 전력을 낮출 수 있고 더욱 조용해지면서 최저 성능으로 123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온도도 소폭 더 낮아지고 더욱 조용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언더클럭 전에 100W PD 충전만으로는 배터리 드레인이 생겼었지만 언더클럭 후에는 배터리 드레인은 전혀 생기지 않았고요. 제가 세팅한 건 제 개인 취향에 맞춘 것이고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코어 클럭과 커브드 값을 조정하셔서 입맛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GPU 언더클럭은 제가 한 방법 말고 최대 성능을 깎아먹지 않으면서 전력만 낮추는 언더볼팅 방법도 있고요. GPU 언더볼팅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 세팅 방법을 소개할게요. 구글 링으로 G4 검색 후에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면 되고요.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능 모드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팬 플러스 전력을 누르면 CPU와 GPU의 전력 제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온도에 따른 팬 RPM을 수동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게임 속에서 스터터링이 생겨서 건드리지 않고 조용, 균형, 터보 플러스 언더클럭으로 만족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GPU 모드도 변경 가능하고요. 에코 모드는 내장 그래픽만 사용하는 거고 얼티메이트는 외장 그래픽만 사용하는 거고요. 저는 외장 그래픽만 사용하는 걸로 적용했습니다. 화면 출력 방식은 240Hz에다가 오버드라이버를 해놨는데요. 모니터 지연율 감소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키보드 RGB 방식과 색상도 변경할 수 있고 옆에 추가 설정을 누르면 키 설정과 백라이트 밝기 조정과 여러가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요. 배터리 충전 제한도 잘 적용됩니다. 아래에 시스템 시작 시 실행 체크해놓고 사용 중이고요. 밑에 업데이트를 누르면 바이오스와 드라이버 등이 나열되고 맨 우측 녹색 버전을 누르면 해당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저는 조용하게 게임이나 작업할 때는 조용 모드로 놔두고 추가로 전원 옵션에서 P코어, E코어를 언더클럭 값을 만들어서 사용 중입니다. 언더클럭 만드는 방법은 우측 상단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GPU 언더클럭을 하기 위해 애프터버너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설치, 실행합니다. 참고로 GPU 언더클럭은 4000번 때는 1650 정도가 최저 커브드 값이고 3000번 때는 1050 정도가 최저 커브드 값입니다. 애프터버너 프로그램 실행 후에 커브 에디터를 누르고 맨 왼쪽 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한 채로 Alt키를 누르면 아래로 곡선이 내려오고요. 마우스는 떼지 말고 Alt키만 뗀 상태로 1700 근방까지의 점을 끌어올리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일자 커브드가 만들어집니다. 주의할 건 1800 일자 커브드를 넘기면 게임이 튕기고요. 안정권은 1650에서 1750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고 우측 끝 숫자를 누르면 해당 숫자에 저장이 되고요. 이제 G16 상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ASUS 스트릭스 G16이 장점은 상당히 많은 노트북인데요. 윈도우 설치는 참 불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삼성 MSI 노트북들을 리뷰하면서 참 편했던 게 30만원짜리 노트북에도 드라이버 파티션을 넣어놔서 원클릭 자동 드라이버 설치도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G16은 드라이버 파티션도 없고 공홈의 드라이버도 전체 보기를 누르지 않으면 모든 드라이버가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면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윈도우 설치 USB는 이쪽으로만 설치 진행이 가능했고요. 다른 쪽으로는 안 되어서 이것도 한참 헤매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메탈 상판의 다크 그레이 색상이 차가우면서도 매력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라 비즈니스 노트북 디자인의 리전 5 프로와는 다른 느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요. 힌지를 들어올릴 때 장력도 짱짱해서 튼튼했던 내부 힌지가 떠오르기도 했는데 상당히 튼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하 좌우 베젤이 상당히 얇아가지고 화면 몰입도가 좋은 편이었고 2.5K 해상 도의 DCI P3 100% 500니트의 밝은 액정이라서 야외광 상황에서도 가독성과 시연성이 무척 좋았고요. 디스플레이가 반사 재질이 아니어서 더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500니트 밝기로 배터리 전략 모드에서 유튜브 재생 시 5시간 정도의 배터리 타임도 보여줘서 만족스러웠고요. 300니트 정도로 낮추면 6시간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 스트로크 깊이가 깊고 반발력이 좋아가지고 키감은 상당히 좋았고요. 키보드 각인 글자가 투명 재질이라서 RGB가 들어오지 않으면 각인이 좀 흐려 보여서 항상 RGB는 들어오게 사용하는 게 나은 것 같았고요. 터보 모드로 게임 실행 시에 키보드 온도는 화면에 표시된 대로 나오고요. 우측과 아래쪽 펜 있는 자리가 꽤 시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 발열은 제대로 잡은 걸로 보여요.
조용 모드로 게임 실행 시에는 40dB 정도 나왔고 터보 모드에서는 52dB 정도 나왔는데요. 조용 모드에서도 성능이 괜찮게 나와서 조용하게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주파음이 안 들렸었는데 조용할 때나 고속에서나 어느 순간 비정기적으로 찌르르 하는 코일 떨림 소리 같은 게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개선되었나 싶었는데 또 그러네요. 그래도 참고 쓸만한 정도는 되는데 신경 쓸 때는 너무 잘 들려요. 사운드는 제가 막귀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에이수스가 기본 이상은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원시원하고 소리 구분감도 좋고 풍부하게 들리더라고요. 좌측면에는 전원 단자와 유선 램 포트, HDMI 2.1 단자와 썬더볼트 4 C단자 1개, 그 다음에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한 C단자가 위치해 있는데요. 썬더볼트 4 단자로는 PD 충전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래쪽 C 단자로만 100W PD 충전이 들어가는데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가 9038점, CPU 12301점이 나왔는데 전원 연결한 풀 성능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가 12310점에 CPU 15188점인 걸 비교하면 100W PD 충전 성능이 무척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우측면에는 USB 3.2 A단자 2개가 있고 10GBps 데이터 전송 속도로 보입니다. 시내 23 10분 돌린 싱글 점수는 1848점, 멀티 2123점이 나왔는데 그래프로 보면 13700H 싱글 점수와 동일하고 멀티는 2500점 정도 더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12310점이 나왔고 그래프로 보면 4070 성능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고 전세대의 3080보다는 약간 더 점수가 높더라고요. 리셀 컴퍼니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비슷해서 전원 터보 상태와 PD 충전 성능 간의 게임 성능이 거의 유사한 걸 볼 수 있고요. 전력 사용량도 비슷하고 온도 프레임까지도 거의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PE 거짓에서는 프레임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역시 전원 터보 상태에서 전력 사용량이 좀 더 많게 나왔고요. PD 충전만으로도 성능은 충분하게 나오는데 100W PD 충전만으로는 충분한 전력량이 아니라서 배터리 퍼센트가 빠져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언더클럭으로 P코어를 낮추었더니 배터리 드레인 없이 조용하게 PD 충전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아토믹 하트에서는 전력을 많이 먹이는 전원 터보 상태가 프레임이 더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번 상세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따로 G-Helper와 최적화만으로 구성해서 테스트하려고 하고요. 성능 향상이 크면 따로 리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저에게 가장 큰 장점으로 와닿는 건 100W PD 충전에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 점과 2.5K 해상도 500니트, 240Hz DCI P3 100% 디스플레이가 좋았고요. 썬더볼트 4 C단자가 있어서 USB4 SSD 리더기를 온전히 사용 가능한 점이 가장 컸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찌르르거리는 소리하고 드라이버 파티션이 없는 점, 이 정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감사합니다.